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이 외인 선물은 지금 중립 위치에 있고요. 누적으로 플러스 전환했다가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지금 어디로 방향으로 갈지 얘네들이 어디로 모아갈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식 자체는 매도지만은 강도는 좀 약해졌다. 그리고 나스닥과 코스피, 나스닥 5일선 좀 확실히 이탈했고요. 코스피는 살짝 이탈했습니다. 코스피 60일선 돌파를 곧 시도할 텐데 이게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 반등할 것이고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반등이 끝나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요. 외인 선물이 아마 움직이는 방향대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 버핏처럼 투자하는 게 제일 좋죠. 인버스 끼고 그때그때 비중 조절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버핏의 포지션을 보시면은 저평가 같은 투자도 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현금 비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애플은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지긴 했지만은 사실은 18년 이후에 매수를 안 했고 20년도에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버핏이 새로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나스닥 지수처럼 버블이 큰 종목들이 아니고 지금 보험회사 인수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보험업은 조금 그게 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재작년인가요? 또 가스 쪽으로 또 에너지 쪽으로 매수를 했고 그래서 버핏이 어떤 것을 신규 매수하는지를 조금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도 늘 얘기하는 그 포지션이죠. 지금 저평가인 다른 섹터들 해서 우리나라에도 투자할 걸 찾아서 하되 무리하지는 말자. 버핏이 상당한 현금 비중을 쌓는 거의 역대 최고라고는 하죠. 지금. 근데 이게 상당한 현금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투자했던 종목들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애플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비중도 아직도 꽤 큰 상태이긴 한데 과연 애플을 계속 가져갈지 저는 분명히 올해 중에 매도를 시작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버핏의 특성상.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애플을 진짜로 좋게 보고 한다면은 현금이 많으니까 만약 급락장이 오면은 애플을 다시 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애플을 평생 가져가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버핏이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포스코나 대한제품 뭐 우리나라 뭐 결혼했다 뭐 이 주식은 평생 반려자처럼 얘기하고는 지가 먼저 팔고 나간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년도에 판 게 팩트입니다. 뭐 그걸 후회한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20년도에 판 게 팩트죠. 그죠? 저는 아마도 매도를 이어가지 않을까 애플 같은 게 그러나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군에 대해서 저평가되는 업종은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차트 보여드리면 이게 60일선입니다. 60일선 요 60일선을 뚫으면 사실 여기만 뚫으면 무조건 추가 반등이죠. 지금 윗단이 박스권 윗단이기도 하고요. 60일선 맞닿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상승 쪽으로 차트가 움직인다면은 무조건 추가 반등 보십시오. 이거는 되게 강한 겁니다. 이 반등이 외국인이 아직 좀 비우호적이긴 하지만은 주식은 이래도 주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보다는 매도 강도가 좀 줄긴 했지만 좀 아직도 약간 살짝 매도 기조죠.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선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상방 가져가는지 보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이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하락을 한다고 해도 하락한 다음에 다시 뚫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나스닥은 5일선, 각각에게부터 5일선은 깨진 상태고요. 조정을 받다가 다시 재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반등하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는 패턴이 있다. 예, 요거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지만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 나스닥도 조금 안심을 하려면 여기를 다시 뚫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 전 고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간 엇나가 있긴 하지만은 박스권을 좀 무리하게 박스권이라 우기면은, 자, 이게 박스권은 아닌데 우기면 여기, 그리고 이 아랫단도 중요하고 이 세 라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를 위를 뚫으면은 더 가고, 그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반등 신호는 여기서 나왔고, 이게 약간 반등 신호 벗어나서 나왔죠. 아, 제가 테슬라랑 다른 리플 같은 거 못 빠지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반등 신호는 다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봐드리고 있네요. 관건은 이 긴 그림상에서 이게 이것도 긴 그림도 아니고 한 5년 차트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그거죠. 이 부분이 고점일 것이냐. 지난번 찍은 16,000대가 고점일 것이냐. 고점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런 우리 증시 하락 전환 때 보셨죠? 이렇게 뭐 엄청 막 왔다 갔다 해도 결국에는 여기 못 넘으면은 여기 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엄밀하게 작년이라 2020년 폭락 후 나온 추세는 아직은 회복 못했습니다. 이 추세 회복하기 전까지는 늘 반등 마인드로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는 심지어 뭐죠? 테슬라는 이걸 회복한 것 같던데요, 그죠? 전 테슬라는 제가 나중에 테슬라 건들지 마세요. 예,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걸 봐도 그 판단은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현재 선물이 중립 위치다. 그러니까는 뭐 지난번 분기처럼 하방 포지션 해소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똑같은 이 위치를 가지고 아니다, 아직 상방이 안 쓰였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안심할 게 아니다, 그죠? 이게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소폭 하방이거든요. 외인들 소폭 하방. 물론 롤오버를 감안하면은 조금 더 하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쨌든 소폭 하방 정도로 보시고 되고, 지난주에는 잠깐 이게 소폭 상방이 됐었는데 그때 보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반등도 이제 5일선 타고 올랐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쭉쭉 갔어야 되는데 약간 지금 5일선 깨져서 반등을 약간 멈칫한 거죠. 멈칫했는데 이것이 이때처럼 이렇게 다시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살짝 이러다가 다시 재상승할지, 요거 5일선 회복도 나스닥 요것도 좀 봐셔야 되고, 사실은 요 5일선을 먹는 기법도 있긴 있죠. 이렇게 해서 5일선 깨질 때마다 조금씩 나스닥을 많이 늘렸다가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늘렸다가 이런 데서 5일선 회복하면은 뭐 한데 그게 정확히 잘 먹히진 않은데, 현재 그래도 인버스를 아주 많이 가져가기에는 조금 여기 21선도 회복한 상태고,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면 인버스 기법 중에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나갔으니까 반등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인버스를 사모으는 겁니다. 이 반등하는 기간 동안. 그러다가 추세를 넘거나 전고점을 넘으면은 손절, 인버스 상에서 인버스 손절, 나스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는데, 아니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나스닥 인버스는 러셀하고 나스닥 인버스는 거품이니까 조금 어느 일정 기간 2년, 2년이든 뭐 2년, 3년이든 계속 조금씩 모아가라. 오히려 그게 타율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고점에서 헷갈리게 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를 할 때 나스닥 오선 깨져서 조금은 더 늘려야 되고요. 지난번에 10에서 15%까지 인버스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조금은 더 늘려야 되고, 저도 늘 인버스를 줄이면서도 이러다가 이제 된통 하루 급락을 쫙 당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외인 선물이 매도로 크게 안 쌓여 있어도 외인 선물이 그날에 막 1조 원, 2조 원 크게 팔면서, 그러니까 외인은 그날에 막 1, 2조 원 선물을 매도로 쌓은 것 동시에 같이 급락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버스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것 사실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핏처럼,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 현금 가지고 예, 살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어느 업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그런데 금융 쪽 저평가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저평가 섹터였죠. 은행이 먼저 올랐고요. 작년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올랐고 그다음에 보험은 올해 오히려 작년에 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진 다음에 올해 좀 뒤늦게 미국제 금리가 오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증권은 아직도 저평가인데 아직도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상당한 저평가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저평가들은 다 해소가 되는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중소화학이나 음식료나 저평가 섹터들 중소철강은 요번에 대형 철강 못 올라 중소철강은 또 올해 또 엄청 올라 최근 엄청 올랐습니다. 제가 보면 저평가는 언젠가는 오른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 위주로 업황이 안 좋고 뭐 원유가 올라서 화학주가 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농산물이 올라서 식료품 업체가 떨어지더라도 저평가를 하면 꾸준히 모아가면은 또 이렇게 은행하고 보험처럼 빛을 발한다. 근데 이쪽에는 제가 볼 때 증권이 지금 끌리기는 하는데 이 셋은 다 이제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하실 때 금융위기가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행,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살아남을 것 같다면 KB금융을 투자하시는 거고, 보험 중에는 뭐 삼성 말고 뭐 누가 살아남겠냐 하면 삼성, 요즘에는 삼성화재 많이 오르고 삼성생명도 있는데 삼성화재가 좀 강하죠 지금. 삼성생명이 덜 올랐으니까 삼성생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증권도 뭐 키움이나 삼성증권이 망하겠느냐. 근데 얘네들 가끔 이제 얘네들은 투자를 하면서 그죠? 기관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면서 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 얘네들이 지도 투자를 잘못했다가 금융위기 때 파생이나 큰 손실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만 좀 잘 선별하셔서 이 은행만큼은 문제가 생겨도 나라에서라도 지원해서 살릴 것 같다. 그런 애들은 투자를 하십시오. 은행은 의외로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버핏을 봐도 버핏이 은행주를 굉장히 오래 투자했었어요. 그죠? 그 뭐죠? 보안가요? 증권 인수해서 투자하고 있고 월마트 같은 거 투자하고 있고 월마트 우리나라 이마트 정도가 되려나요? 예, 하여튼 뭐 적당한 PER과 PBR을 잘 보시고 그 중에서 버핏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영업이익이 최근 몇 년간 증가된 애들이 있습니다. 업황에 따라서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제가 조금 앞으로는 앞으로 이런 주식 차트적인 시황은 제가 이제 주식 현황판 TV를 계속 넘길 거고요. 이런 가치적인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할 테니까요. 예. 좀 더 조사를 많이 해서 좀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금융위기가 왔는데 증권사가 파생에 잘 투자해서 오히려 그 시기에 투자 수익이 또 엄청 났다. 그러면 이제 진짜 장기적으로 좋은 거기 때문에 약간 동전의 양면이다. 금리 인상의 수혜는 이 둘이 받고 있다 등등 조금 더